한국 뮤지컬 어워즈 어떤 부분까지를 창작으로 범위를 둬야 되고 어떤 부분은 라이선스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왜 한국 뮤지컬 어워즈의 대상이 하데스타운인지 이 얘기도 꼭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일 수도 있고 너무 궁금한 얘기인데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좀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또 연구자니까 네네. 학술적인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학술적인 고민이란 거는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창작 뮤지컬이라는 용어 자체가 논리적으로 결함이 많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준을 잡기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자로서 제 생각은 창작 뮤지컬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더 크게 각광받게 된 거는 수입 뮤지컬에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본인의 권위 지키기 내지는 레토릭, 수사학의 결과물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결여된 자신감의 반영이다. 예, 브로드웨이에서 보면서 이거 브로드웨이 뮤지컬이고 이거는 외국 뮤지컬 이거 안 하거든요. 브로드웨이에서 영어를 이용해서 막을 올리면 그건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에요. 뭐 하데스타운이 브로드웨이에서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죠.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들다가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조금 하다가 영국에 갔어요. 영국에서 완성하고 다시 와서 브로드웨이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브로드웨이는 다만 브로드웨이 극장, 그러니까 500석 이상 극장에 브로드웨이 리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작품이어야만 토니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영국에서 하고 왔기 때문에 이건 수입 뮤지컬? 이건 그러니까 대상에 포함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베스트 뮤지컬 포함 안 돼?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자신감이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켄슈타인이 막 더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영어 버전을 만들어서 브로드웨이에 딱 올리면 그래서 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초연이 거기서 된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이죠. 저는 우리 시장도 이제 자신감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예. 이 정도 커졌으면 이제 자신감 가질 만큼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왜냐면 5위 안에 들잖아요. 전 세계 5위 안에 들잖아요. 한국 뮤지컬 시장이. 몰라. 이게 이제 어느 걸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작품 수가 나오는 거는 뭐 엄청나죠. 작품 수 나오는 거는 좀 뭐 웬만한 데 다 이기지 않습니까? 네. 엄청 만들어내니까. 엄청나죠. 그 에너지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 아니,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시장의 규모, 매출 규모 이런 거는 아직은 작죠. 예, 그 일본의 한 7분의 1 수준? 8분의 1 수준? 아, 그래요? 예.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일 라이선스를 많이 주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도 그 더 많은, 예를 들어서 라이언킹을 한국 공연을 하는데 한국한테 안 주고 시키한테 준 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브로드웨이 공연을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다시 돌아오면 한국 뮤지컬 어워즈라고 하면 한국에서 정해놓은 날짜부터 정해놓은 날짜까지의 공연됐었던 뮤지컬 장르를 다 다뤄도 자신감 있게 그냥 이건 해도 된다. 이쪽에 어떤 의견을.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궁극적으로 그거를 목표로 가야 되고, 예전에 일본 대중문화가 우리나라 개방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법으로 막았어요. 그 법의 근거가 뭐였냐면 미풍양속을 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일할 때였는데 일본어가 텔레비전 화면에 17초 이상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문호를 개방했죠. 굉장히 많이 걱정했지만 그때 제가 처음 썼던 글이 뭐였냐면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다. 예, 이게 열리고 우리 것도 거의.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2022년이라는 시공간에서 보시면 솔직히 한류가 일본에서 더 많이 일어났지 한국이 외색으로 물들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결과가 좀 현재. 그거만큼 저는 이제 뮤지컬도 물론 창작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해야 되는 환경적 요인을 갖춰야 되는 거는 계속 해야 돼요.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만드는 것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시상식에서 그런 상들을 위주로만 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문호를 개방하고 그게 제일 잘 만든 작품한테 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방법적으로 통이상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예를 들어 해화로운 공연에서 해공상 이렇게 되면 이거는 라이선스 창작 이런 걸 가리지 않고 하는 건데 한국 뮤지컬 어워즈라는 타이틀과 작품상이라는 이 언어가 주는 이 타이틀이 마치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제일 좋은 작품에 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거기서부터 일단 접근이 좀 이해가 좀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국 뮤지컬 어워즈뿐만 아니라 많은 상들이 대상은 창작 뮤지컬한테만 주자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시상식을 해보면 그 해 그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됐던 작품이 대상을 못 받는. 스포츠 조선이 했었던 뭐 네, 그 한국 뮤지컬 대상 같은 네. 경우에는 그 대상을 창작 작품한테 주고 네. 최우수 외국 작품상이라는 거를 이제 그 밑에 둬서 네. 수입 뮤지컬을 줬는데 정말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는 건 최우수 외국 작품상인 거죠. 대상은 그냥 왠지 흐지부지 돼버리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은 그 상의 권위도 별로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가르쳤었죠. 혹시 다른 의견들이 있으세요? 사실 이게 교수님과 일반 관객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라 생각이 다르다고 교수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런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의견이에요. 그냥. 저도 조금 창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코멧 같은 경우는 논레프리카예요. 한국에서 만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끔 해공에 음악 감독님들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얘기 들어보면 음악 감독님들이 써서 넣은 곡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저작권은 물론 해외 뮤지컬에 있지만 거의 한국에서 만든 것이나 다름없는 뮤지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창작으로만 보기는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같은 경우는 외국 작품이랑 우리나라 작품이랑 아예 그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요. 거의 그냥 한국에서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쪽에서도 얘기할 정도인데 여기 올라가 있어도 이 정도면 창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하지만 또 규모는 되게 큰 뮤지컬이고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되게 애매해서 이렇게 대상을 만들고 차라리 그 자석수로 남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래 오케이 그럼 대상 이제 이거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 창작 부문에 주는 상은 적어도 창작 뮤지컬로 제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어떤 공연은 그대로 갖고 와야 되는 게 계약 내용인 공연도 있고 어떤 공연은 텍스트랑 음악만 갖고 오고 나머지를 다 창작해야 되는 공연도 있고 근데 이걸 관객들이 다 알만한 방법은 별로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닌가? 근데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가? 이걸 그냥 마음 편하게 축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대극장 극 같은 경우는 창작기로 보기보다는 라이센스 작품으로 저는 약간 보긴 하거든요. 작품성이 뭐 이렇게 뭐 논리학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다고 하는 거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약간 새로운 뮤지컬 작품? 그 한국 작품으로 따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상을 디자인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이제 우리도 그럼 토니상처럼 리메이크 상을 주자. 그러니까 외국에서 올린 거 그대로 올라오는 작품과 말씀하신 대로 뭐 레플리카든 뭐 해가지고 그 한국적으로 적용을 시킨 것은 인정을 받을 그 상을 주자는데 그때 나왔었던 한계점은 뭐였냐면 원작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이게 바뀐 걸 아는 거거든요. 원 교수는 아는데 같은 심사위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원 교수 얘기만 듣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원 교수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 그리고 원 교수도 못 볼 수도 있다. 원작을. 맞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리메이크 부분을 얼마만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냐 이게 계속 논쟁이 돼요. 저희가 항상 궁금한 것은 이 심사위원분들이 이 공연을 다 봤을까? 100명의 관객들은 꽤 많이 봤을 거라는 거 우리는 알죠. 그렇죠. 근데 100명의 관계자분들은 과연 어느 정도 봤을까? 이거죠? 네. 그리고 왜 이게 안 올라갔어도 항상 이런 논쟁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논쟁들은 왜 매년 생기는지. 관계자들이 그 작품을 다 보려면 그러니까 저처럼 돼야 돼요. 직업이 따로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예, 저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니까
제 월급은 학교에서 나와요. 네. 공연 활동이 제 주수입원은 아니에요. 네. 예. 근데 다른 분들은 주수입원이 좀 다른 데 있으니까 겹쳐. 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생겨요. 시간적 결여도 생기고 관계에 대한 문제들도 생기고. 어떤 상에서 제가 또 디자인했던 건 뭐였냐면 차라리 이해관계가 없는 기자들을 데리고 하자. 예, 기자들은 어쨌든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잖아요. 그게 이제 야구가 그렇거든요. 골든글러브상이라는 야구상이 있는데 그럼 기자들이 투표해서 뽑는 거예요. 맞아요. 최고 유격수, 예. 최고 뭐 우익수 뭐 이런 거 뽑는 거거든요. 수비 부분, 타자 부분에 뽑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어떤 기자들은 반대. 나는 기자이지 평론가가 아니다. 내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여러 실험들을 거치면서 왔죠. 그러니까 관계자들이라고 했었고 사실은 그 관계자를 다시 또 어느 정도 자격을 갖게끔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은 시상식에서 고민을 하긴 했었다. 이번에 그 TV 프로에서 치킨 대전인가? 그거 보는데도 전문 셰프가 있고 연예인 패널이 있고 음식 유튜버들이 있고 이 공연으로 좀 갖고 들어오면 전문 셰프들 자리는 공연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들 또는 교수님 같은 분들이 앉아 계시고 일반인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공연을 많이 본 관객들, 음식 유튜버들은 전문가 그 업으로 삼고 있진 않지만 공연에 있어서만큼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람들이 좀 나타나주면 그렇게 돼서 이제 균형을 맞춰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진 않은 일 같아요. 저만 해도 공연 지금 해화로운 공연생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는 공연이 올라갈 때쯤 되면 남의 공연 볼 게 아니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이 공연에 대한 아까 그 일반 관객분들의 좀 애로사,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 왜 내가 좋아했었던, 내가 그렇게 감명 깊게 봤었던 이 공연은 왜 후보에도 안 오른 거야? 이 공연 보긴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결국은 아까 얘기했었던 저희 유튜브 채널 같은 곳에서 한 달에 한 번 시상식을 계속 꾸준히 하면 나중에 심사위원 되시는 분들이 해공에서 이런 상을 받은 작품이야 그러면은 억지로 된 시간 내서 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관람치로 더 좀 더 준수한 이런 벌써 한 달에 한 번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3달에 한 번 지금 이제 음반도 만드셔야 되고 저번에 그 음반이요? 네. 그 음반 만드셔야 되고 석 달에 한 번씩 수상식 하셔야 되고 네. 수상작들을 위주로 해서 또 뭐 쇼하는 거 특별히 뭐 무대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 대표님이 좀 앞으로 돈을 많이 버실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돈을 많이 벌어서 할 게 아니고요. 요거 하면 돈이 될까 해서